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있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올해부터 50년 넘게 유지되던 금융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도 달라졌고 새로운 비과세 혜택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행이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일일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1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은 연 23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어떤 분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5년이면 115만 원, 10년이면 230만 원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중요한 내용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곳에 예금을 맡기면 이자에 세금이 안 붙는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조금 낮아도 상호금융권을 선호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이 제도가 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유지되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이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억 원을 연 4.6% 금리로 예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년 이자는 46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이 46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득 기준을 넘으면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460만 원에서 7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389만 2천 원입니다. 연간 7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5년이면 350만 원, 10년이면 7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번 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넘는다면 다른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시중은행 중에서 금리가 더 높은 곳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쪽이 유리하니까요. 아니면 뒤에서 말씀드릴 다른 비과세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상호금융에 돈을 맡겨두고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소득이 조금 높아서 아쉽게 받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생긴 겁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그 집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기준이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15만 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24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이 기준 상향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월 220만 원이었던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2025년 기준 213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은 228만 원입니다.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월 33만 원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됩니다. 1년이면 약 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탈락했다고 해서 올해 자동으로 재심사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었으니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 소득 인정액이 애매하게 기준선 근처였던 분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은 그대로인데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나 기본재산 공제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년과 상황이 똑같아 보여도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이 상품은 원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도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만 65세가 안 되어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을 연 4% 금리로 예치하면 1년 이자가 200만 원입니다. 일반 예금이라면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인 3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169만 2천 원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하면 20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5년이면 150만 원 넘게, 10년이면 3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농협, 수협, 신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나 기초연금 입금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만들 수 없습니다. 한 곳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A은행에 3천만 원, B은행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입 기한입니다. 이 상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다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아직 비과세 종합저축계좌가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드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그만큼 세금을 아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천만 원을 일반 예금에 넣어두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습니다. 연 4% 금리로 1년에 이자 120만 원을 받는데 세금 18만 4,800원을 내고 실제로는 101만 5,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이 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18만 4,800원을 안 내도 됩니다. 1년에 18만 원 넘게 더 받는 겁니다. 10년이면 18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돈인데 어디에 넣어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를 종합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과 약간의 임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 금액이 연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을 맡겨두고 있었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 기준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더 이상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 4.6% 금리로 460만 원 이자를 받는데 여기서
세금 70만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김영수 씨는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이 월 220만 원으로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이 월 228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김영수 씨는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으니 올해도 안 되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만약 김영수 씨가 올해 다시 신청했다면 매월 33만 4,810원, 1년이면 약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순희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은행에 4천만 원을 일반 정기예금으로 맡겨두고 있습니다. 연 4% 금리로 1년에 160만 원의 이자를 받는데 세금 24만 6,400원을 내고 실제로는 135만 3,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희 씨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은행에서도 따로 안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정기예금을 들었고 매년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박순희 씨가 이 계좌를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24만 6,4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5년이면 123만 원, 10년이면 246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뭘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김영수 씨는 제도가 바뀐 걸 몰라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순희 씨는 비과세 상품이 있는 걸 몰라서 매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세요.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지난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다시 점검하세요.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특히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근처였던 분들은 올해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만드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금이 있는데 세금을 내고 계시다면 당장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로 전환하세요. 하루 늦을수록 그만큼 손해입니다. 넷째,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루지 마세요. 제도는 지금 당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하고 내일 신청하는 것과 다음 달에 하는 것의 차이는 한 달치 손해입니다. 1년 후에 하면 1년치 손해입니다. 알고도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 결과는 똑같습니다. 2026년 올해는 돈과 관련된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50년 넘게 유지되던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가 소득 기준을 두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는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품은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알아서 찾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통장 잔고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1년에 몇십만 원 차이가 10년이 되면 몇백만 원이 됩니다. 20년이 되면 1,000만 원이 넘는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지키고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금융 비과세는 이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기준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꼭 만드세요.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1년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하거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혜택은 준비한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 한 푼도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선택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